자, 오늘 오랜만에 달리기 컨텐츠인데요.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시다가 저희 채널을 보시고 달리기를 시작하신 분들이 흔히 하시는 실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하시는 분들도 많이 하시는 실수니까요. 오늘 영상을 잘 보시면 내가 달리기를 내 습관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팁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이고 부상 확률도 크게 낮추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평소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건강관리의 기본으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바로 카디오 운동이죠. 카디오 운동이란 이제 심박수를 올리는 유산소성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달리기, 수영, 자전거, 계단 오르기 이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원장님 쉽게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되지 왜 카디오 운동이라는 용어를 써서 헷갈리게 만드세요?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 운동이 어느 부위를 운동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이미지가 확실하게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카디오 운동이라는 게 카디오베스큘러 엑서사이즈를 카디오라고 하는 거니까 심혈관계 운동이란 말이에요. 심장이 있고 그 심장에서 전신에 뻗어가 있는 모든 혈관, 그 심혈관계를 운동시키는 운동이 카디오다. 이것을 이해하고 운동을 하면 내가 운동할 때 내가 지금 심장을 운동시키고 있구나, 심혈관을 운동시키고 있구나. 심혈관은 우리 몸 전체에 뻗어 있는 나무로 치면 뿌리 같은 곳이니까 이곳을 튼튼히 하면 내가 뭐를 먹어도 나의 피가 되고 근육이 될 수 있게 정밀하게 음식을 흡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이미지가 있어야 운동을 할 때 있어서 더 신이 나고 동기부여도 되고 지속도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몸에 좋다는 거 뭐 먹고 나쁘다는 거 피해도 카디오 운동 꾸준히 안 하면 어때요?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카디오 운동의 자세한 5가지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달리기 관련해서 몇 가지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 슬로우 조깅과 미드풋 주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고 거기서 천천히 뛰어도 운동이 된다. 그리고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미드풋 주법이라는 달리기 방법을 사용하시면 더욱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천천히 달리는 게 어느 정도냐? 그냥 걷는 속도 수준으로 달리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러닝머신에서 일단 걷는 속도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속도 3으로 걷고 있고요. 속도를 4로 올리면 약간 빠른 걸음, 경보가 되겠죠. 속도를 5로 올리면 경보 중에서도 좀 더 빠른 경보가 될 거고요. 자, 내가 지난 10년간 운동을 꾸준히 한 적이 없다, 달리기를 꾸준히 한 적이 없다 하면 이 3에서 5 속도 사이로 달려도 12분 내지 15분 정도만 해줘도 충분히 운동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게요. 지금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달리기 초보자다, 운동 초보자다, 그리고 저질 체력이다. 그래서 뭐 운동만 하면 그 다음날 완전 뻗어버린다, 도저히 운동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걷는 속도보다도 느리게 달리기를 몇 달만 해보세요. 걷는 속도보다 느린 게 어느 정도냐면, 자, 아까 이 러닝머신 기준으로 3이 평소 제 걸음걸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2.5로 낮춰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걷는 속도보다 느리게 달리고 있고요. 제가 자, 심지어 더 낮춰 볼게요. 2로 해볼게요. 2. 자, 이 정도 속도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 내가 이 나이에 달리기 못해요, 난 나이가 많아서 못해, 무릎이 아파서 못해, 이런 거 사실 거의 대부분은 핑계입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그러면 환자분 걷는 것도 아파서 못하세요? 물어보면 걷는 건 할 수 있다, 근데 좀 오래 걸으면 아파요. 이 정도 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걷는 속도보다 느리게 달리기 15분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시도를 했는데 원장님 말대로 걷는 속도나 걷는 속도보다 느리게 했는데도 아프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크게 봤을 때 2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워낙 오랫동안 운동을 안 해오다가 운동
운동을 하면요, 원래 첫날이나 처음 몇 번 시도는 관절이 아파요. 그것은 제대로 폼을 잘못 뛰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운동을 안 하다가 해서 우리의 대근육, 허벅지 근육이나 종아리 근육이 무릎 관절을 꽉 잡아주지 못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운동한 그날이나 그 다음날에 조금 아팠는데 하루 정도 쉬었더니 통증이 괜찮아졌다. 그러면 다시 몇 번 시도하시다 보면 그 사이에 허벅지 근육이나 무릎 관절 주변 근육이 강화되면서 관절을 꽉 잡아주게 돼요. 나중에 갈수록 점점 통증이 줄어들고 무릎 관절도 강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말고 나는 계속해서 한 달, 두 달 뛰었는데도 무릎이나 발목, 고관절이 아파요 하는 분들은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천천히 뛰기는 천천히 뛰는데 이런 실수를 하신 경우가 많아요. 자, 어떻게 뛰고 있나요?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제가 아까 뛸 때 이렇게 뛰었죠. 많은 초보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뛰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몸을 띄웁니다. 자, 이렇게 뛰면 아무리 천천히 뛰어도 발목, 무릎, 고관절에 충격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총총 띄우지 말고 무게중심을 조금 낮춘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발바닥을 마치 지면에 쓴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발을 높이 띄우지 마세요. 거의 막 쓸고 가듯이 이렇게 뛰는 것이 종아리를 자극하면서 최대한 다른 데 힘을 빼고 부상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굉장히 경제적인 달리기 방법입니다. 초보자분들이 하시는 다른 실수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 러닝머신 기준 7, 8 이 정도도 내가 오랫동안 운동 안 해왔거나 체력 약한 분들이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거든요. 근데 그 정도 속도로 뛸 때는 그나마 몸을 앞으로 전진하는데 급급해서 이렇게 몸을 위로 띄우는 실수는 하지 않아요. 그 대신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보폭이 넓어지면서 이렇게 발 뒤꿈치부터 쿵쿵 땅에 닿게 되는 힐 스트라이크 주법으로 뛰게 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발 뒤꿈치가 지면에 강하게 충격이 오면서 무릎이나 다른 부위 부상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초보자는 속도를 줄여서 뛰되 보폭도 줄이고, 만약에 내가 나중에 달리기가 익숙해지고 체력에 자신이 생겨서 속도를 늘리게 된다면 보폭은 좁게 유지하되 발을 회전시키는 그 회전수, 그것만 늘려서 속도를 늘리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 채널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구독자가 300명, 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이제 봐드리는 환자분들에게 영상을 보내드리려고 당시 인터벌 러닝 관련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이 나중에 조회수가 터져서 막 20만 조회수 이렇게 나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원장님은 인터벌 러닝 같은 고강도 운동 강조하는 거 아니었어요? 천천히 뛰라고 하시니까 헷갈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무조건 천천히 뛰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다만 10대 후반이나 20대 30대 환자분들 정도는 제가 아무리 몸이 약하더라도 젊음의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래서 약간 좀 더 챌린징하게 목표를 세팅해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사람마다 다 사람 나름이에요. 인터벌이라는 게 꼭 무조건 전력 질주 하라 이게 아니라 내 체력이 이만큼이면 너무 밑에서만 놀지 마라, 이 정도까지 도전을 해봤다가 천천히 뛰었다가 도전을 해봤다가 천천히 뛰었다가 이렇게 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몸살 났어.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강도가 너무 높았던 거니까 다시 낮춰서 요 정도에서, 근데 그랬는데도 너무 아프고 몸살 나. 그러면 더 강도 낮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안 된다? 그냥 걷기로 하면 안 된다. 걷기를 1시간으로 2시간으로 늘려도 안 된다는 거. 천천히 달리기, 걷는 속도로 달리기, 혹은 걷는 속도보다 느리게 달리기는 되는데 걷기로는 한계가 있다.
걷기 1시간, 2시간 할 시간에 걷는 속도보다 느리게 달리기 15분 하는 것이 여러분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프로급 운동선수들조차도 매일같이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에 몇 번은 컨디셔닝 차원에서 굉장히 느리게 일반인이 봤을 때의 기준으로도 상당히 느리게 뜁니다. 프로 선수들조차 그렇게 느리게 뛰는 날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걷는 속도나 걷는 속도보다 느리게 달리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잠실에 스케이트장 예전에 제가 애를 스케이트 시킬 일이 있어서 데려다주고 거기서 좀 구경하고 있으면 스케이트 선수로 추정되는 어떤 한 고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선수가 그 스케이트장 주변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케이트장이라는 게 주변에 다 손님들도 왔다 갔다 하니까 붐빈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달리기를 하느냐? 이 속도로 하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이 속도로 30분 달리는 거예요. 어떤 여학생이었는데 허벅지가 이만한 선수인데 그 선수가 이러고 뛰고 있어요. 이 정도 속도로 뛰니까 그 사람 붐비는 데서 뛰어도 전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걷는 속도보다도 느리게 뛰니까. 그럼 그 선수 왜 그렇게 뛰느냐? 분명히 그게 효과가 있고 그것이 그 선수의 체력을 증진을 시켜주니까 그렇게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운동 초보고 정말 저질 체력이고 운동에 자신이 없다, 운동만 하면 몸살 난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걷는 속도로 달리거나 그거보다 느리게 하셔도 되니까 거의 매일 최소 주 5회 이상, 목표는 한 12분에서 15분 정도를 목표로 30분씩 뛰지 마세요. 처음에 운동 처음 하시는 분이 3, 40분씩 뛰고 그 다음날 무릎 아파요, 몸살 났어요, 이런 분들 많은데 7분, 10분 이 정도 뛰어서 괜찮은 거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15분, 20분도 충분하니까 그거를 몇 달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몇 달 하면 여러분들의 심장이 분명히 튼튼해지고 심혈관계가 튼튼해지면 다른 장기의 기능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달리기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달리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고 부상 우려가 굉장히 적은 운동이에요. 근데 왜 부상당하느냐? 내 체력에 맞지 않게 너무 빨리 뛰거나 너무 오래 뛰거나 제대로 된 주법을 모른 채로 뛰거나 이래서 다치는 겁니다. 탁구, 농구, 테니스 이렇게 방향 회전이 있는 운동들보다 달리기는 그냥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방향 회전이 없어서 관절의 부담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잘 보시고 내가 달리기를 나의 어떤 중요한 건강 습관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실의 진료실에서 김상태 원장이었고요. 제가 영상을 주기적으로 올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 영상이 올라갔을 때 받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